안녕하세요, 우티쇼트의 우찌입니다. 오늘은 소규모 촬영이거나 장기간 촬영을 해야 되는 환경에서 예산적으로 많이 아낄 수 있었던, 도움이 되었던 장비 4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제가 다 사용을 하고 있었던 장비이긴 한데 이렇게 긴 시간 촬영을 해보다 보니까 이럴 때 조금 더 빛을 발할 수도 있구나, 길게 사용을 했을 때 소규모로 뭉쳐야 될 때 이 아이템이 더 좋을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기획을 하게 됐고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홀리랜드 M1 듀오 제품입니다. 이거는 5인치 모니터가 2개가 있는 제품인데 서로 켜기만 하면 영상 무선 송신기라는 걸 빼버리고 모니터 자체가 영상 무선 송신기 겸 모니터가 되어가지고 무선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큰 모니터가 필요 없는 소규모 환경에서는 간단하게 스탠드만 활용을 해가지고 바로 세워놓기만 하면 촬영을 하는 모습을 저기 멀리서 클라이언트가 모니터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제가 이번 여름 서울에서 2달 동안 장기간 촬영을 하면서 장비를 렌탈을 한 것도 몇 개 안 됩니다. 모니터 2개랑 영상 무선 송신기 하나랑 카메라 한 대랑 뭐 이 정도 되었는데 한 90일 정도의 견적이 600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거의 1000만 원이 넘어가는 환경에서 장기간으로 들어가면서 그 정도로 할인을 했던 경우라서 큰 모니터가 필요 없는 환경에서 하나 구비를 해주시면 그런 렌탈비 부분에서 충분히 아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영상 무선 송신기는 없고 모니터만 있다라고 보면 기본적으로 내가 촬영하고 있는 모니터 그리고 영상 무선 송신이 되는 모니터에 또 아웃풋 HDMI가 있어요. 그거를 뽑아가지고 큰 모니터에 인을 하게 되면 걔가 영상 무선 송신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모니터로 보고 큰 모니터로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에는 신호 거리가 짧아요. 그냥 보통 제가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한 20m에서 30m 내외에서 사용을 했는데 물론 뷰어가 잘 됐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문을 닫아 놓거나 벽이 있거나 뭔가 장애물이 있는 환경에서는 쉽게 지직지직거리면서 조금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여름에 촬영을 하면서 쨍볕에 최소 8시간, 10시간, 많게는 20시간 이상 계속 촬영을 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럴 때 모니터가 열을 받으니까 갑자기 4K를 보다가 FHD로 찍어가지고 화질이 열화되는 것처럼 모니터 화질 자체가 별로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MF가 조금 중요한 환경이었는데 긴 시간 촬영을 하다 보니까 열화가 되고 뭔가 좀 보기가 애매해지고 그런 경우에는 잠깐 쉬는 시간대 끄고 식히면서 사용을 했던 그런 아쉬운 점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FX 라이온 V-마운트 배터리입니다. 특히 장시간 촬영이라고 하면 V-마운트 셋업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모니터와 영상 무선 송신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거치게 되면 V-마운트 배터리는 필수가 됩니다. 근데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FX 라이온에 대한 V-마운트 배터리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토1, 나노1, 나노2, 나노3까지 용량에 맞게 다양하게 나오면서 최근에 나온 BPM300 같은 경우에는 고용량의 고출력 배터리까지 좀 다양하게 나오게 됩니다. 많은 V-마운트 배터리 브랜드가 있는데 왜 이 브랜드를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V-마운트 배터리 기준으로 가성비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배터리 자체의 크기가 굉장히 컴팩트했기 때문에 좀 작은 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 경우, 큰 거를 활용해야 되는 경우에서도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이면서 사용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V-마운트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전용 D탭 충전기를 이용을 해야 돼요. FX 라이온도 전용 충전기가 있긴 하지만 고출력의 C타입만 있어도 충전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저에게는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아토1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에서의 미러리스를 사용을 할 때 배터리 2-3번 이상을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이 되고요. 나노1 같은 경우에는 제가 FX6나 코모도 같은 경우에 모니터를 올려서 전력까지 받으면서 약 1시간 한 장소에서 촬영을 하고 교체를 하면 되는 수준으로 좀 컴팩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노2 같은 경우에는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스케치 현장에서 사용하기가 꽤나 괜찮았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대 조금 바꾸면서 충전을 할 수 있는 환경. 나노3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그 이상 촬영을 해야 되는 환경이지만 그래도 배터리 크기 자체나 무게 자체가 그렇게 무겁지 않기 때문에 잘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BPM300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긴 촬영에 들어가는
뭐 공연 영상이라든지 뭔가 배터리를 바꿀 수 없는 꽤 긴 촬영, 그리고 고출력 같은 조명에서 활용을 하기 좋았는데, 제가 모니터 하나에 카메라 한 대 해가지고 공연 촬영에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가 한 4시간인가 5시간인가 촬영을 하고도 2칸 이상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토1부터 나노1, 2, 3, BPM 300까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뭔가 그 리그를 셋업하기가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노1, 2, 3 같은 경우에는 대형 카메라가 아니라 미러리스 기준의 모니터를 올렸을 때 좀 최적화된 크기와 용량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D탭 삽입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영상 무선 송신기나 다른 D탭을 활용을 해야 되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V마운트 플레이트에 꼽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전력을 사용해야 되는 조금의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배터리 잔량을 퍼센트가 아니라 버튼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한 칸은 25, 두 칸 50, 세 칸 75, 네 칸 100인데 이게 숫자로 76이다, 85다 이렇게 표시를 해줬더라면 조금 더 보기가 편했을 것 같고요. 화면에도 배터리 잔량이 나오고 버튼에도 배터리 잔량이 나오는데 이 불빛이 고장이 조금 잦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때까지 한 3번에서 4번 정도 고장이 났었는데 화면에서는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버튼을 누르면 2칸까지 차 있다. 이게 뭐를 믿어야 될지, 물론 저희가 충전을 한 몇 시간 이상 해놓은 상태에서 100%라는 걸 알고 있긴 하지만 뭔가 좀 고춧가루가 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단점으로 다가왔지만 전체적으로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바뀔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조금 더 열렬하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카운트 밸런스 시스템이 있는 삼각대였습니다. 이번 여름의 드라마 촬영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렌탈 품목 빼고 거의 90% 이상은 전체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만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셔틀러 플로우텍, 두 번째는 IFTG K7 볼헤드를 가지고 들어갔었는데 제가 그걸 한 1년 반 정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8분의 3인치 나사가 막 뻗기도 하고 수리를 보냈는데 다시 뽑고 한 1년 이상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유압도 빠지게 되면서 뭔가 카운트 밸런스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치워버리고 이번에 알아보다가 테리스 삼각대를 알게 돼가지고 바로 투입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더 중요한 촬영에 들어감에 따라서 이 중요성을 제대로 알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누군가가 삼각대를 추천을 요구를 한다면 저는 무조건 카운터 밸런스 시스템이 있는 삼각대를 추천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테리스 삼각대와 셔틀러 삼각대의 장점은 원터치로 빠르게 버튼을 열어서 내가 원하는 높이로 빠르게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하이 앵글을 잡던 로우 앵글을 잡던 시간적인 단축이 매우 있었고요. 볼헤드 자체의 성능이 좀 빵빵하다 보니까 트라이샷 삼각대가 들어가야 되는 환경에서 정말 부드럽게 내가 원하는 컷들을 잘 찍을 수 있었어요. 일단은 테리스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품명을 외우지를 못해가지고 TSN6 CFQ 플러스 이게 소비자가로 약 112만원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등급인 TS100AL 제품이 140만원입니다. 테리스 중에서도 물론 100만원 미만대가 있긴 한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땐 사용이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소비자가 기준으로 110만원대인 삼각대는 미러리스용으로는 가성비나 성능 부분에서는 아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FX6나 조금 더 큰 카메라를 올린다고 봤을 때는 카운트 시스템이 그 무게를 견뎌주지 못하더라고요. 그 다음 약 140만원 정도의 성능은 FX6에 모니터까지 해가지고 카운터 밸런스 시스템까지 부드럽게 운영을 할 수 있었어요. 테리스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주 소개하는 매장 스타카메라에서 구매를 했는데 아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고요. 절대 광고 아니고 이거를 판매를 해도 저한테 떨어지는 거는 단 1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인스타 DM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연결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FX6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거의 뭐 1년 반 동안 사용을 하면서 정말 깊게 약 1시간 정도의 분량으로 FX6
FX6의 리뷰를 했었는데 또 이런 촬영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FX6라는 카메라가 정말 촬영만을 위한 최적의 배치로 만들어졌구나 라는 것들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장점도 많겠지만 제가 이번에 느꼈던 소규모 장시간 촬영에서 특히나 도움을 받았던 바디 앞에 있는 AF, MF 버튼이에요. 이게 촬영을 하다 보면 AF에서 MF, MF에서 AF로 움직여야 되는 환경이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렌즈를 잡고 렌즈 앞에서 AF, MF 버튼을 옮기면 어쩔 수 없이 카메라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 바디 앞에 있는 버튼만 살짝 내리거나 살짝 올려주면 내가 원하는 형태로 빠르게 바꿀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커스텀 버튼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핸들에도 있고 탑 핸들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능 중에서 원래는 AF로 가다가 버튼을 누르면 MF로 바뀌고 떼면 다시 AF, 아니면 MF에서 가다가 버튼을 누르면 AF로 바뀌고 다시 떼면 MF로 바뀌는 그런 기능을 할당을 해서 사용을 하니까 매우 좋더라고요. 어떤 경우에 사용을 했냐면 일반적으로 인물이 들어오는 환경에서는 MF로 정밀하게 사용을 하고 갑자기 그 인물이 빠르게 뛰어가는 환경에서는 손으로 MF를 가기가 조금 까다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뛰는 환경에서 바로 버튼을 살짝만 눌러주면 AF가 바로 활성화되니까 추적을 하고 인물이 앵글 밖에 나갔을 때 AF가 작동을 하고 있으면 갑자기 뒷배경으로 쓱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뭔가 좀 보기에 불편할 수 있는데 인물이 AF 추적으로 나가고 난 뒤에 손을 떼주고 다시 MF로 가면 그 배경에서 초점이 흐린 상태로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때문에 이번에 FX6 두 대를 투입을 해가지고 매우 편하게 안정적인 촬영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물론 단점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제가 슈퍼 35mm 전용 시네마 렌즈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마운트를 했어요. 당연하게도 슈퍼 35mm 모드가 사용이 되긴 하지만 4K가 활성화가 되지 않더라고요. FHD 밖에 사용을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가지고 그 렌즈를 사용을 할 수 없었다. 이게 시네마 카메라에서도 뭔가 FX9과 급 나누기가 이렇게 나누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꼈어요. 근데 이게 드라마 촬영이 아니었으면 발견하기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소규모나 장시간으로 촬영해야 하는 환경에서 구비를 해두면 예산 부분이나 편의성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가 직접 겪었던 장비 4가지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에 또 이러한 장비가 있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알려드릴 수 있는 영상을 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잘 주무시고 잘 일어나셔서 그날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우찌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